안녕하십니까. 천희민입니다. 세계적인 커피 브랜드인 스타벅스는 국내에서도 대체 불가능한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러한 스타벅스 코리아의 국내 전국구 매장 위치에 따른 위치 기반 얼분석을 통해 스타벅스에게 필요한 운영 전략을 제안해 보고자 합니다. 발표 목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겠습니다. 브랜드 소개와 분석에 대한 설명 후 전략 제안을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국내 전국 스타벅스 매장 분포 현황인데요. 왼쪽에 있는 것이 2022년도의 전국 매장 분포 현황, 오른쪽에 있는 것이 2023년도의 스타벅스 전국 매장 분포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전국에 총 1,681개의 매장이 확인되었고 2023년도에는 전국에 총 1,826개의 매장이 확인되었습니다. 2022년도와 2023년도의 엑셀 자료 각각 1,000개의 행이 넘는 방대한 양의 엑셀표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PPT 안에 다 담기가 곤란해 이렇게 일부 화면만 캡처해서 담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엑셀 자료 데이터를 바탕으로 얼코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얼코드 분석을 통해 전국의 위치 기반 스타벅스의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스타벅스 매장의 현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얼분석에 필요한 패키지 설치 및 로드에 관한 코드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스타벅스 전국 매장 수를 집계해서 광역시도를 기준으로 얼분석 코드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왼쪽은 코드이고 오른쪽은 그로 인해 도출된 시도별 스타벅스 매장 수 그래프입니다. 그래프를 확인해 보면 서울특별시, 경기도, 부산광역시 순으로 매장 수가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에 반대로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는 매장 수가 현저히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스타벅스 전국 매장 수를 집계해서 얼코드로 분석을 해보았고 이번에는 시도 그리고 시군을 기준으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왼쪽을 보시면 얼코드를 확인할 수 있고 오른쪽은 그로 인해 도출된 그래프입니다. 그래프를 확인해 보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그리고 서울특별시 중구 순으로 스타벅스 매장 수가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에 반대로 경기도 부천시와 대구광역시의 수성구는 매장 수가 현저히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스타벅스 전국 매장 타입별 현황입니다. 매장 타입에는 크게 5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제너럴 타입이 있고 그 다음은 제너럴 DT 타입, 그리고 제너럴 WT 타입, 그리고 리저브 DT 타입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각각의 매장 타입에 관한 설명을 간략하게 먼저 하자면 제너럴 타입은 대부분이 스타벅스 매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 매장을 의미하고 제너럴 DT는 일반 매장인데 드라이브 스루까지 가능한 매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너럴 WT는 실내 공간 없이 테이크아웃 전용 매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리저브는 고급화된 스타벅스 매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전용 메뉴들도 다량으로 준비되어 있는 그런 매장입니다. 그리고 리저브 DT는 이제 리저브 매장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다 누릴 수 있으면서 거기에 플러스로 드라이브 스루 기능까지 함께 겸비된 매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2022년도 스타벅스 전국 매장 타입별 현황을 얼코드를 통해 분석을 해보고 그로 인해 분포 그래프를 오른쪽과 같이 도출해 보았는데요. 제너럴 매장 타입이 가장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리저브 DT 타입과 제너럴 WT 타입이 현저히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스타벅스 전국 매장을 이번엔 시도 더하기 시군 기준으로 매장 수를 집계해 보았습니다. 왼쪽의 얼코드를 통해서 오른쪽에 그래프가 도출되었는데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서울특별시 중구의 매장 수가 가장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2022년도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2023년도 스타벅스 전국 매장 타입별 현황인데요.
2022년도의 매장 타입별 현황을 확인했을 때와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제너럴 WT와 리졸브 DT의 매장 수는 현저히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제너럴 매장 타입이 가장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2022년도와 2023년도의 엑셀 자료를 병합해서 매장 수를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들은 이제 2022년도와 2023년도의 엑셀 자료를 병합하고 증가한 지역과 감소한 지역으로 나누는 과정을 담은 얼코드인데요. 2022년도와 2023년도의 비교 자료를 통해서 이제 숫자형 자료를 문자형으로 변환시키고 지역 컬럼과 지역별 매장 수를 집계하는 과정을 통해 두 연도를 병합합니다. 최종적으로 매장 수가 증가한 지역과 매장 수가 감소한 지역에 관한 얼코드를 짜면 그래프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그 그래프는 다음과 같습니다. 왼쪽에서 보시는 그래프는 2022년도에서 2023년도로 가면서 스타벅스 매장이 증가한 탑 10 지역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고요. 오른쪽은 2022년도에서 2023년도로 가면서 스타벅스 매장이 감소한 지역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프를 확인해 보면 경기도 화성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시가 스타벅스 매장이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지역은 꽤 높은 수치로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제주시와 마찬가지로 용인시, 수원시, 부천시도 비슷한 수치에서 스타벅스 매장이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타벅스 매장 감소 지역 그래프를 확인해 보면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굉장히 많은 양의 스타벅스 매장 감소 현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는 압도적으로 스타벅스 매장이 1년 사이에 많이 감소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세부화된 그래프를 통해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도별로 22년과 비교해보면 역시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모습 중에서 유독 눈에 띄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수도권인 서울과 경기는 증가된 매장 수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충청북도, 제주도의 경우는 22년에 비해서 증가된 매장 수는 5개이지만 비율로 보면 가장 많은 증가율을 보이는 지역입니다. 표로 세부적으로 보면 경기도가 43개 늘어나서 가장 많은 매장이 추가로 생긴 지역이고 그 다음이 서울입니다. 증가 비율로 보면 제주와 충북이 전년도 대비 20%가 넘는 증가를 했습니다. 울산광역시의 경우도 5개의 매장이 늘었고 충남의 경우 6개가 늘면서 비율상으로 보면 17%와 16%가 넘게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로 세부적으로 보면 경기도가 43개 늘어나서 가장 많은 매장이 추가로 생긴 지역이고 그 다음이 서울입니다. 증가 비율로 보면 제주와 충북이 전년도 대비 20%가 넘는 증가를 했습니다. 울산광역시의 경우도 5개의 매장이 늘었고 충남의 경우 6개가 늘면서 비율상으로 보면 17%와 16%가 넘게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시, 군구 기준으로 탑 30개 지역의 변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변화를 보기 위해서는 순위 변동을 표시해 보았는데요. 순위 변화가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입니다. 22년에 14개의 매장에 38위였는데 23년에는 18개로 광진구와 같은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그 밖에 청주와 부천, 서남과 대전, 유성구의 경우도 순위가 상승했습니다. 순위가 하락한 곳은 서울의 광진구입니다. 매장 수가 20개에서 18개로 감소한 지역인데 그러다 보니 순위 하락이 가장 큰 지역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대전 서구와 부산 진구입니다. 매장 수가 늘긴 했지만 다른 지역이 더 많이 늘어나서 순위가 하락한 지역으로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의 양천구와 강동구의 경우는 32순위 밖으로 밀려난 지역임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대신 제주와 남양주가 탑 30의 이름을 내걸었습니다.
지금까지 분석한 위치 기반 자료들을 바탕으로 스타벅스의 미래를 위한 전략에 대해서 제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매장 수가 늘어난 지역에 대해 매장 수 증가 대비 매출액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매장 수가 막무가내로 늘어나기만 하고 매출액에 대한 어떠한 마케팅 전략이라든지 홍보 대책에 대한 강화 전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매장 수가 늘어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음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매장 수가 늘어난 지역에 대해서 매장 수 증가 대비 매출액 검토를 통해 매장 수가 증가하면서 그에 걸맞는 매출액 성과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국의 스타벅스 매장 타입에 대한 분산을 시도하는 것인데요. 아까 2022년도와 2023년도 매장 타입별 현황을 확인했듯이 제너럴 매장이 가장 많고 그에 반해서 리졸브 DT 매장이나 제너럴 WT 매장은 현저히 적었던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리졸브 DT 타입 혹은 제너럴 WT 타입은 특정 지역의 분위기에 대한 수요에 따라서 그런 타입의 매장이 필요로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예산과 홍보 대책을 강구한 다음 스타벅스 매장 타입에 대한 일반화에서 조금 벗어나서 새로운 타입에 대한 설계 시도도 충분히 가능성 있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리졸브 DT, 제너럴 WT 타입에 관한 매장의 특성들이 이제 그 지역의 손님들이 원하는 수요에 걸맞는지에 대한 분석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2022년과 2023년을 비교했을 때 스타벅스 매장 수가 감소한 지역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는 것인데요. 특히 아까 그래프에서 확인했듯이 서울 광진구는 굉장히 많은 매장이 감소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년 사이에 가장 압도적으로 많은 매장의 수가 감소한 지역이니만큼 그 매장의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스타벅스 매장 운영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는 상대적으로 매장 수가 현저히 적은 지역들에 대한 수요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했다시피 스타벅스 매장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지역들 그리고 현저히 적은 지역들의 그 차이는 극명했습니다. 스타벅스 매장이 많은 지역들은 그만큼 유동인구도 많고 그런 카페들에 대한 수요가 훨씬 압도적으로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매장 수가 많다는 사실은 분명하겠으나 상대적으로 매장 수가 현저히 적은 지역들은 유동인구가 적다고 해서 커피를 찾지 않고 카페 이용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지역들에 대한 수요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스타벅스 매장이 들어서기에 알맞는지 스타벅스 매장이 들어선다면 그 지역의 적은 수요지만 그 적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매출액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 지역들이 고객들이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지 이 세 가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매장 수가 현저히 적은 지역들에 대한 스타벅스 매장 설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국구 스타벅스 매장의 위치 기반 얼분석을 통해 스타벅스의 미래를 위한 전략 제안에 대해서 발표해 보았던 선희민이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